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 제3 후보 제의를 거부하면서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드 갈등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걱정했던 보복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현장 열기 전해드립니다. 육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통폐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방부가 제3 후보지 합동조사단을 제안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염속사는 김천 조마면과 붙어 있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군 내 제3 후보지 검토 발언 뒤 국방부도 제3의 후보지 합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제3 후보지는 성주군청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성주군 수륜면 까치산이나 금수면 염속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해발 고도도 높아서 성산포대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인은 자신들의 요구는 사드 배치 철회이고 제3 후보지를 거부한다고 밝혀 대통령과 국방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여론이 또 우리 성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들 투쟁의 기조는 우리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제3의 후보지 거론으로 김천 지역에까지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염속산 인근은 김천시 조만면입니다. 이 마을에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인은 오는 8일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1인 시위나 대규모 골기대회 등을 이어나가기로 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면세점과 외국인 전문 판매점 등의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여행 관광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대구의 한 면세점. 지난 6월까지 중국인 방문이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가 따지면 16만 원. 전체 수가 확실히 현장에 따라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삼을 전문적으로 파는 이 매장에도 중국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가 주말에 계속 들어오는 팀이 있었는데 7월부터는 아예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없는. 지난달 27일 개막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던 수백 명의 유커들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구와 관광 협약을 맺은 충칭, 우한, 진안 등 중국 3대 도시도 오는 10월까지 대구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개인, 단체를 가리지 않고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한 중국 관광객 모집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된 건 없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 모객이 원래 185석 만석이었는데 지금 100명 미만으로 지금 모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일부터는 갑작스런 상용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단수 비자를 시간이 촉박하게 내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 때문에 손님들이 저희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지난 상반기 대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2%, 경북은 27% 정도로 부산 1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사드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 경북 초재선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당부만 듣고 끝났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 군 내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정부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며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위성만 강조하는 독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 의회가 9월 1일자로 예정된 육아초등학교 이전 통합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학교 이전이 확정됐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의 육아초등학교 학생 3명과 학부모 4명은 학교 이전 통합에 있어 교육 행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통폐합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행복학교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이사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부모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골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장받아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교육청이 위반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논란은 있었지만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지켰다며 법원 변론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조례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든지 모여가 된다든지 집행 제재가 된다든지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본안 심사에 앞서 다음 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작은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여름밤 감성의 포크 선율로 가득 채울 제2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대구 더위도 잊게 할 공연이 이 시각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은혜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됐지만 무더위는 여전한데요. 야외로 나와서 더위도 식히고 금요일 밤의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이곳 야외음악당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에 개막식이 진행됐고요. 지금은 가수 김종환 씨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30년 만에 무대에 서는 양병집 씨, 대구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를 비롯해 변진섭, 로이킴의 공연이 이어져 흥을 돋을 전망입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코오롱 야외음악당을 비롯해 김광석 거리와 수성못, 동성로 등 5곳의 야외 무대에서 250여 명의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사흘 동안 무료로 진행됩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어게인 김광석을 주제로 고 김광석이 활동하던 그룹 동물원을 비롯해 김조한, 유리상자 등 선후배 가수들이 공연합니다.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7080 시대를 대표하는 김세환, 윤형주의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포크 뮤지션을 찾는 포크송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또 유명 가수들의 애장품과 LP판 등이 전시된 포크 테마 역사관도 마련돼 듣는 공연을 벗어나 포크 음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포크 페스티벌에는 15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올해는 한층 다양해진 출연진과 구성으로 더 많은 관객들에게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포크 음악의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올해 폭염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폭염 일수나 폭염 환자 모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이달 중순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한 메론 비닐하우스.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하우스의 내부 온도가 오전에 이미 35도를 넘어서 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농산일은 대낮을 피해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한 11시나 한 12시경에는 좀 쉬는 편이고.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유난히 더 강력합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4일까지 대구의 폭염특보 발효일수는 2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일이나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최장 발효일도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난 12일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의 폭염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폭염에 따른 119 구급대 출동은 지난해 37건에서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주로 낮 12시부터 6시 사이에 환자 대부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환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소방본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5대 증가된 125대의 폭염 구급대와 90대의 컴빌런스가 정맥 주사 세트 등 폭염 대응 장비를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후 시간에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옷을 헐렁하게 입어야 하며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평소에 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좀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좀 식사는 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발견되면 서늘한 곳으로 옮겨 차가운 물을 몸에 뿌려주는 등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대구의 4선 비박계 주호영 의원이 비박계의 정병국 의원과 벌인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비박계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후보와 비박계 주호영 후보 간 4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친박계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풍작인 쌀 수확기가 다가왔는데 오히려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마다 쌓여있는 쌀이 많아 올해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에 지난해 수매한 벼가 쌓여 있습니다. 수확기 전에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적자로 남기 때문에 판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도가 넘어가니까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연산 넘어가면 손실로 이제 제가. 인근 농협 미국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매가가 40kg 한 가마에 44,000원,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0kg 한 포대에 35,000원 이상은 받아야 하지만 원가 이하로 파는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적자를 보고 쌀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풍작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그 시장 가격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농협 RPC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소비가 또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150여 개 RPC의 경영을 가결산한 결과 적자폭이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적자인데 하반기 적자 규모는 더 커져 연말이면 누적 적자가 1,000억 원대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수확기 쌀 매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처리장의 올해 쌀 수매가는 지난해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쌀 시장 정상화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재고로 쌓여 잠재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이나 대북쌀 지원 등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사고로 악명 높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시너통을 실은 화물차가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난해 10월 20명의 사상자를 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터널 사고입니다. 넉 달 뒤 다시 상주터널. 코와 입을 가린 채 터널을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터널 안에서 불에 탄 트레일러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파동음은 2번이나 들었어요. 앞쪽 트레일러 헤드에서 불이 막 붙었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차를 쓰고 막 뒤로 뛰쳐나왔어요. 지난해 상주터널에서 난 사고만 모두 5건. 특히 터널 입구부터 내리막인 하행선에서 추돌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속도에 대한 인지가 좀 늦게 됩니다. 절대 감속으로 운행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 대책 같습니다. 결국 경찰이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10km에서 10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주 터널을 포함해 낙동 분기점에서 김천 분기점 사이 26km 구간에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화물차들이 그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 오르막 경사로 인해 가지고 그 차 간의 그 속도 편차가 커서 10km 하는 것도 이 편차가 크거든요, 이게 사실은. 경찰은 변경된 제한속도 안내판을 해당 구간에 촘촘히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과속 등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총통 와촌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갓길에 옹벽을 들이받고 멈춰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철제빔 6개가 도로를 가로막아 이 일대 교통이 2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낙동강의 녹조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상주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물 1ml에 4만 3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낙동강에는 올 6월부터 녹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지만 잦은 비로 그동안 주춤했는데 최근 폭염으로 수온도 따라 오르고 있어 녹조가 늦더위를 타고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각종 행사가 이어집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에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과 해변 축제가 열리고 저녁 7시 반 영일대 해수욕장에선 비치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월포 해수욕장에서 제1회 월포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내일 저녁 화진 해수욕장에선 송나 해변 가요 축제와 조개잡이 체험 행사가, 일요일 저녁 영일대 특설 무대에서는 제3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주시 간포읍 오류해수욕장에서 피서객 35살 조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백사장에 있던 조 씨가 바다에 들어간 뒤 실종됐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주부 51살 김모 씨에게 훈장과 금괴 등을 국내로 배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주면 나중에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7차례 9,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카메룬 국적 36살 T씨를 구속하고 라이베리아 국적 28살 W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 장군 행세를 하며 전역한 뒤 한국 국적을 얻으려 한다며 김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이 내정됐습니다. 영천 출신인 김장주 신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 공보관과 영천시 부시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현기 현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성공 박람회를 배우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수 전라북도 무주군수 등 군청 관계자 15명이 지난 3일 예천 곤충 엑스포장을 찾아 행사를 관람하고 국제 박람회의 성공 운영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또 수원 장안구청 관계장 등도 어제 다녀갔고 수원시청에서도 오는 11일 예천 곤충 엑스포장과 삼강 주막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르완다와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에 파견될 봉사단원 30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는 17일 필리핀을 시작으로 출국하는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14개월간 파견 국가에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고향인 영덕에서 주민들이 경기를 단체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 삼리 마을회관에서는 오늘 오전 주민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대 0으로 이긴 피지와의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영해 출신의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잘 이끌어주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8일 독일과의 2차전도 응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